수많은 생명을 품고 키워내는 바다. 그러나 많은 수의 바다 생명들은 삶을 이어가기 위해 강을 찾는다. 가을은 연어가 돌아오는 계절. 3, 4년 전 먼 바다로 긴 여행을 떠났던 연어들이 알을 낳기 위해 다시 고향을 찾아왔다. 산란을 위한 연어의 대이동이다.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의 냄새를 찾아 모천으로 모여드는 연어들. 물살을 거스르며 거침없이 올라간다. 이들의 목적지는 하천의 최상류 산간 계곡이다.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인공 구조물에 막혀 사투를 벌이는 연어들. 대를 잇기 위해 2만여 킬로미터를 돌아 찾아온 고향에서 연어는 길을 잃었다. 10월 말 강원도 양양 남대천 하구. 해마다 가을이 시작되면 이곳 남대천뿐 아니라 동해안 곳곳의 하구마다 연어를 잡는 사람들로 붐빈다. 북태평양을 돌아 약 18,000km를 헤엄쳐 고향으로 돌아온 연어들. 강에 도착한 연어들은 강물과 바닷물이 섞여 있는 하구에서 약 한 달 정도 머문다. 3년 넘게 바다에 적응된 몸을 민물에 맞추기 위해 비중 조절을 하는 것이다. 연어는 뛰어난 후각으로 하천의 냄새를 기억해 고향을 찾아온다고 알려져 있다. 울산 시내를 가로질러 동해로 흐르는 태화강. 오랜 노력 끝에 최근 되살아나기 시작한 도심의 강이다. 대도시 하천에서는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연어가 이곳에 나타났다. 하류에서 비중 조절을 끝낸 연어들이 시내를 관통해 도시 끝자락에 있는 선바위 앞까지 올라왔다. 개체 수는 많지 않지만 건강한 모습이다. 수중부 앞이라 수심이 급격히 낮아졌다. 산란터를 찾아 올라온 연어는 얕아진 수심에 오르기를 포기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간다. 어쩔 수 없이 수중부 아래 다소 깊은 장소에 자리를 잡았다. 이곳은 연어들의 산란터로는 좋은 장소가 아니다. 수온이 높아 알을 훔쳐먹는 어린 물고기들이 많기 때문이다. 산란터가 정해지자 암컷이 힘껏 꼬리를 치며 강 바닥에 자갈을 파헤친다. 암컷이 산란터를 닦는 동안 수컷은 옆에서 맴돈다. 산란기 수컷은 턱이 비뚤어지고 이빨이 날카롭게 변한다. 산란터가 완성되자 주변에 있던 수컷들이 몰려든다. 암컷의 산란에 맞춰 수컷들이 하얀 정자를 뿌려 수정시킨다.
산란은 약 2시간에 걸쳐 모두 4차례 이어졌다. 그런데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연어가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연 산란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강릉시가지 한가운데를 지나 동해로 흘러가는 강릉 남대천. 이곳 역시 최근 수질 개선으로 생태계가 복원되며 반가운 생명들이 하나 둘 모여들고 있다. 가을이 되자 배 한가득 알을 품은 연어도 찾아왔다. 도심 한복판에 나타난 연어. 시민들은 예상치 못했던 연어의 등장이 반갑다. 여기 제가 옥정동 이사 온 지 한 9년 됐는데 처음 봐요. 하지만 오랜만에 강릉 남대천으로 귀향한 연어들이 산란터를 찾아 가는 길은 만만치 않다. 남대천 초입에 위치한 강릉교. 연어들은 도심의 절반도 통과하지 못하고 다리 아래 설치된 수중보에 길이 막힌다. 물고기들의 물길인 어도가 설치되어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어도에는 물길이 마른 지 오래. 용케 올라온 연어 한 마리는 어도 중간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고, 다른 연어들은 어도 주변을 둘러보지만 길은 없다. 연어들이 택한 길은 막힌 어도 옆으로 물이 넘쳐 흐르는 곳. 제 아무리 물살을 잘 타는 연어지만 수중보를 넘쳐 흐르는 얕은 수심에 빠른 물살을 타고 오를 수는 없다. 거대한 콘크리트 벽을 넘으려 발버둥치는 연어들. 수중보에 가로막힌 연어들은 결국 지쳐서 허무하게 생을 마친다. 우리나라 하천의 3만 5천여 개의 보 중 어도가 설치된 곳은 약 15%. 하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제 기능을 잃었다. 그래서 정부 관계기관에서는 해마다 연어가 회귀하는 11월이면 동해안 대부분의 하천에 그물을 쳐 연어를 포획한다. 인공 수정시키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로 회귀하는 연어의 70% 이상이 모여들어 연어의 고향이라 불리는 이곳 양양 남대천이 가장 대표적인 곳이다. 하천을 가로질러 설치된 그물에 연어의 길이 막혔다. 하지만 연어는 강을 거슬러 오르길 포기하지 않는다. 최종 목적지인 상류로 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연어들. 이빨로 질긴 그물을 끊으려 애써보지만 역부족이다. 인간이 만든 벽을 뚫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몇몇 녀석들이 그물 위로 올라와 있다. 전날 많은 비로 인해 그물의 일부가 뚫린 것이다. 운 좋은 녀석들은 틈 사이를 통과했고 그물은 다시 메워졌다. 탈출에 성공한 연어들은 그물 뒤 동료들을 두고 강을 오른다. 그물이 설치된 곳에서 약 1km 상류. 연어가 올라오는 길목 다리 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산란기에는 연어잡이가 금지되어 있지만 낚시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어획을 일삼는다. 양양 읍내를 벗어나자마자 만나는 첫 번째 수중보. 다리 위 낚시꾼들을 피해 올라온 연어 한 마리. 안간힘을 쓰며 어도를 오르려고 한다. 하지만 어도의 끝은 막혀 있다. 어도 역시 이들에겐 장애물일 뿐이다. 어도로의 진입이 불가능하자 다른 길을 택한다. 거대한 콘크리트 벽을 직접 넘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볼을 넘쳐 흐르는 거센 물살을 당해내는 것도 10cm 남짓한 얕은 수심에서 뛰어오르는 것도 무엇 하나 쉽지 않다. 약 2m, 어른 키만한 수중보는 오를 수 없는 장벽이다. 세찬 물살을 타기 시작한 지 1시간. 결국 힘이 빠져 힘없이 물살에 떠밀려 내려간다. 수중보 아래에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낚시꾼이 있다. 양양 남대천을 가로지르는 그물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양양연어사업소에서 설치했다. 연어가 사업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상류로 올라가는 길을 막은 것이다. 하천에서 사업소로 이어지는 수로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연어를 포획한다. 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의 습성을 이용해 실내로 유도한다. 어느 정도 연어가 모이면 본격적인 연어의 인공수정을 시작한다. 암수를 구별해 분리시킨 뒤 암컷의 배를 갈라 알을 채집한다. 한 배에 약 2,000개의 알이 들어있다. 그리고 수컷의 정자를 짜서 채란된 알과 함께 섞어 수정시킨다. 수정된 알은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깨끗한 물에 5-6번 정도 반복해 씻는다. 세척이 끝나면 부화 수조에 넣고 약 60일 동안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린다. 모천 회귀와 함께 연어의 대표적인 습성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본능이다. 연어가 거센 물살을 헤치며 오르려 하는 것은 가능한 한 하천의 최상류 산란터를 찾기 위해서다. 상류로 갈수록 알을 훔쳐먹는 천적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중보와 그물에 물길이 막힌 연어는 더 이상 오를 수 없다. 많은 수의 연어가 연어사업소에서 설치한 지하수로를 오르지 않고 그물 앞에 모여있다. 산란터를 찾고 있는 것이다.
암컷이 힘차게 꼬리를 치기 시작한다. 길이 1m, 깊이 30cm 정도의 구덩이를 만들기 위해 암컷은 길게는 일주일 가까이 털을 닦는다. 머나먼 여정으로 지친 몸이지만 생애 단 한 번의 산란을 위해 사력을 다한다. 암컷이 산란터를 만들기 시작하면 최대한 암컷 바로 옆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수컷들의 자리다툼이 시작된다. 종족 번식을 위한 수컷의 강한 본능이다. 때로는 수컷들 사이에 싸움이 붙는다. 좋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수컷들. 싸움은 길게는 2, 3일간 이어진다. 수컷들의 자리다툼 도중 성급한 수컷들은 혼자 방정한다. 헛방정이다. 그물에 막혀 조바심이 난 수컷들이 보이는 비정상적인 행태로 추정된다. 산란터를 닦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 드디어 암컷이 알을 낳는다. 생의 마지막 힘을 다해 선홍빛 알을 쏟아낸다. 산란과 동시에 몰려드는 고깃대. 지난 봄에 태어난 황어 치어들이다. 암컷이 꼬리를 쳐 알을 덮으려 해보지만 소용없다. 그물이 설치된 이곳은 남대천 하류이기 때문에 작은 물고기들의 수가 많다. 연어의 알은 크기가 커서 이들에게는 최상의 먹잇감이 된다. 기진맥진한 암컷. 하지만 알을 덮는 것을 잊지 않는다. 산란터를 닦고 덮는 꼬리질에 암컷의 꼬리 부분은 완전히 닳아 없어졌다. 그리고 힘없이 강바닥을 떠돌다 약 일주일 후 생을 마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하천에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과 싸우다 알을 낳기도 전 허무하게 죽는 연어들이 훨씬 더 많다. 그물과 수중보가 강을 가로막지 않던 과거엔 연어가 어디까지 올라갔을까? 남대천 초입에서 30여 킬로미터 올라가는 법수치리, 오샘리 등 남대천의 상류가 연어의 최종 도착지였다. 계곡의 물줄기가 불가의 법문처럼 마르지 않는다는 남대천의 최상류,
법수치 계곡. 물이 맑고 수량이 풍부하며 자갈이 많은 이곳은 과거 연어의 산란터였다. 하지만 지금은 연어가 아닌 산천어가 이곳의 주인이 되었다. 그 옛날 바다로 나가지 못한 연어가 그대로 민물에서 자라 정착한 종, 즉 육봉화한 녀석들이다. 육봉종은 강과 바다의 길이 막히면서 생기기 시작했다. 금강 최상류에 위치한 용담댐. 2001년 건설된 댐으로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큰 댐이다. 댐의 상류, 바다와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내륙 깊숙한 산골짜기에 은어가 살고 있다. 은어는 해마다 봄이 오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대표적인 회기어종. 하지만 이곳의 은어는 바다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다. 용담댐에서 안아서 살게끔 개량종으로 치어부터 키우는 겁니다. 3년 전 진안군에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양식 은어를 방류했는데 댐에 갇혀 육봉화한 은어다. 아이고 생선구이집 하나 내야 될 것 같아 이거. 댐이 들어서면서 볼 수 없었던 은어. 오랜만에 다시 만난 은어에게서 사람들은 그 옛날 먹던 추억의 맛을 느낀다. 아마 이게 은어에서는 수박 냄새가 난다는데 이건 댐에 큰 놈이 돼가지고 수박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 맞아. 아, 그래도 담백하니 참 좋네, 좋아. 그래도 고기는 크니까 먹을 건 있다. 그렇지. 맛도 있고. 좋네요. 산골 깊숙한 이곳에도 수중보가 자리하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수중보가 그렇듯이 이곳의 수중보도 위쪽은 상류에서 흘러온 토사가 쌓여 있고 어도는 물길이 막혀 기능을 상실한 상태. 이 어도들이 산란할 때에 보통 갈수기가 되는데 이때는 물의 양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낮은 물에도 이동할 수 있도록 지하 이동 통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홍수 때에 어도 입구가 봉쇄되지 않게끔 퇴적물 차단 시설 같은 것이 같이 이렇게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됩니다. 보 바로 앞에는 은어가 모여있다.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중순. 산란을 준비하는 은어는 배와 꼬리 주변에 붉은 혼인색을 띠고 있다. 색깔이 짙게 변하는 수컷들에 비해 암컷은 큰 변화가 없다. 물살이 새고 모래자갈이 있는 여울이 녀석들이 좋아하는 산란터다. 산란이 임박한 암컷들 뒤에는 수컷들이 따라다니며 대기를 한다. 해질 무렵 본격적인 산란이 시작됐다. 암컷이 알을 쏟아내자 여러 마리의 수컷이 몰려들어 동시에 방정을 한다. 암컷은 1시간 동안 약 20번 정도 알을 낳았다. 은어의 알은 접착성이 강해 자갈이나 모래에 잘 달라붙는다. 빠른 물살에서도 산란이 가능한 이유다. 그런데 이곳에도 알을 노리는 녀석들이 있다. 몸 빛깔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쉬리. 여울에서 물살 타는 것을 좋아한다. 역시 빠른 물살에도 잘 활동할 수 있는 미러도 있다. 앞가슴에 있는 빨판을 자갈에 부착해 이동하는 미러는
틈사이 달라붙은 알까지 모두 찾아낸다. 섬진강 댐이 만들어낸 인공호수. 옥정호의 상류에도 육봉화한 은어가 살고 있다. 보통의 은어는 가을이 되면 산란을 위해 계류에서 하천으로 내려간다. 그런데 이곳의 은어들은 수심이 깊은 댐 주변을 피해 오히려 상류로 올라왔다. 육봉화한 은어는 일반 은어와 완전히 다른 생태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산간 계류의 환경에 맞지 않는 외래종인 베스가 이곳에서 무리지어 다닌다. 섬진강 댐으로 강이 막히자 유속이 느린 물에서 자라는 베스가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된 것이다. 주로 댐의 가운데 서식하던 녀석들이 계류까지 침범하였다. 토종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베스는 천적도 없다. 평화로웠던 강은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었다. 고인물을 좋아하는 블루길도 이곳까지 영역을 넓혔다. 블루길은 주로 강의 중하류에 살지만 댐으로 강물의 흐름이 끊기자 최상류인 이곳까지 올라와 털을 잡았다. 베스는 한 번에 약 10,000개 이상의 알을 낳을 만큼 번식력이 강하다. 자리를 잡은 수컷이 몸을 떨며 암컷에게 산란을 재촉한다. 산란은 반나절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토종 물고기들을 위협하는 베스와 블루길이 우리의 강과 하천을 점령한 지 오래. 이것은 강물의 흐름이 막히면서부터 생긴 변화다. 미국이라든지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독일, 폴란드 이런 데는 필요 없는 댐을 만들지 않았거나 잘못 만들어진 댐들은 바로 생태계 보존과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다 이렇게 철거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일본 큐슈 야츠시로시. 구마천에 위치한 아라세 댐. 현재 철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1954년 준공된 이후 55년 만인 지난 2012년부터 철거되기 시작했다. 철거 작업은 주변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2달 동안에만 이루어져 2018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댐 안에 고여있던 물은 현재 모두 빠져나간 상태. 물이 빠지자 반세기 넘게 댐으로 갇혀 있었던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これはダムがあった時に溜まった土砂です。50年間の間に溜まりました。ダムが開放された後に随分流されたり取ったりしたので、それまだ随分残ってます。ここまでだったら1メートル2メートルぐらい。はあ。ええ。 물이 흐르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자 강은 옛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 주민들을 괴롭히던 악취와 녹조 현상이 사라지고 50여 년간 보이지 않던 물고기들이 모습을 나타냈다. ダムが開放になって丸2年経ちました。それによって水が流れるようになり、
土砂も流れるようになり、鮎とかうなぎとかの魚介類が増えました。この川全体を通してですね。 구마천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포구. 댐 철거로 강이 살아나자 이곳 어부들은 하구 앞바다에서도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다. 去年からそれは目に見えてですね、アマモがでけたからそこに産卵に来たと。で、去年からそのサヨリっていう魚が、取れ出した。 댐이 사라지고 지속적으로 강물이 바다로 흐르면서 바다의 생태계까지 살아난 것이다. 지속적인 강물의 흐름은 바다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민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영양염, 다시 말해서 미네랄들이 내려가게 되죠. 이 미네랄들이 바다에 공급됐을 때 비로소 식물 플랑크톤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이 미네랄들이 전 연안어정에 퍼져가지고 결국 연안어정을 살찌게 만듭니다. 바다를 살찌우는 것은 강이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 강에 각종 영양분이 공급될 때 바다도 살아난다. 우리나라에도 강과 바다가 통하면서 생태계가 되살아난 곳이 있다. 경기도 안산시 시화호에 위치한 안산 갈대습지공원. 시화호의 생태가 되살아나자 안산시에서는 이곳에 공원을 조성해 관리하고 있다. 한때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불리던 시화호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외래 어종을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참개가 걸려들었다. 이거가 지금 시화호 방조제가 만든 20년 넘었는데 20년 만에 지금 나타난 거거든요. 이제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다가 조력 발전이라든가 해수 유통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발견된 거죠. 지난 2011년 완공된 시화호 조력발전소. 하루 2번 들고 나는 바닷물의 힘을 이용하여 전기를 만드는 곳으로 조력발전소 중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를 생산해내고 있는 곳이다. 시화호에 바닷물이 대규모로 유입되자 자연스럽게 시화호의 수질이 개선되었다. 썰물 때는 시화호의 물이 바다로 나가고 밀물이 되면 서해의 물이 시화호로 흘러 들어온다. 이렇게 강은 하루 4번 바다와 통한다. 해수 유통으로 수질이 개선되며 수중 생태계가 되살아난 시화호에는 먼저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게 되었다. 물고기가 많아지자 이를 먹이로 하는 각종 조류도 모여들었다. 저어새, 민물 가마우지, 뿔론병아리 등 흔히 볼 수 없는 희귀 철새들이 시화호를 찾는다. 강과 바다가 단절되며 사라졌던 대표적 종인 참개. 깨끗한 물에서만 산다는 참개의 등장은 이곳 수중 생태의 건강성을 말해주고 있다. 예전에는 흔하게 볼 수 있던 참개는 현재 섬진강과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고 있다. 20년 만에 시화호를 찾은 참개. 수중 카메라에 접근해 집게발을 치켜들며 공격을 한다. 방문객의 발길이 끊긴 밤. 참개가 무리지어 이동하고 있다. 물속에서만 지내던 녀석들이 밤이 되자 일제히 밖으로 나왔다. 참개와 같은 갑각류는 물고기처럼 아가미 호흡을 하지만 물 밖에서도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다. 지난 봄,
바다에서 이곳 시와오로 올라온 녀석들이 산란 때가 되자 다시 바다를 찾아가는 것이다. 카메라 조명을 비추자 녀석은 몸을 세워 집게발을 치켜든다. 자신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다. 이 주차장을 거쳐서 다시 바다로 나가는 모습. 사람도 어디가 바다인지 방향을 모르거든요. 이러한 참개들이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그 바다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바다로 돌아가면 녀석들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바다에서 태어난 새끼들은 내년 봄 다시 이곳 시와오를 찾아올 것이다. 대형 공단들에 둘러싸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의 유입은 시와오의 생태계를 부활시켰다. 연어의 인공수정이 이루어진 지 2개월. 양양 연어사업소 부화동에 설치된 알판에서 연어의 부화가 한창 진행 중이다. 꿈틀대던 알에서 꼬리와 머리가 튀어나오며 순식간에 몸이 빠져나온다. 부화한 새끼들은 육각형의 성장판 안에서 자라며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 몸에 달려있는 난황주머니의 양분을 흡수하며 성장한다. 부화 후 약 1개월, 난황 흡수가 끝나면 치어 모양을 갖춘다. 이제 먹이를 찾아 혼자 유영할 정도로 자랐다. 치어가 자라는 물은 하천의 물을 끌어다 사용한다. 자연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곡물을 섞은 인공 배합 사료를 공급해준다. 치어들은 3개월 정도 이 사료를 먹으며 몸집을 키운 후 봄이 되면 강으로 방류된다. 먹이 활동을 마친 어린 연어들이 일제히 한 곳으로 몰려든다. 새 물이 들어오는 곳이다. 인공수정으로 태어났지만 물살을 타는 본능은 여느 연어들과 다르지 않다. 2월 초, 사업소에서 방류 행사가 열렸다. 치어가 완벽하게 독립하기에는 약 1개월 정도 이른 시기. 이렇게 빨리 치어를 방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어는 모촌 회기성 어류입니다. 즉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난 이 하천의 특유의 냄새를 기억하고 돌아오는데요. 그래서 이 하천에 머무는 기간이 길수록 폐기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날 방류된 연어 치어는 300만 마리. 사업소에서 회기율을 높이기 위해 예년과 달리 한 달 앞서 방류한 것이다. 답답한 수조에만 갇혀 있다가 처음으로 큰 물을 만난 치어들. 물살을 타고 자유를 만끽한다. 일찍 강으로 나온 녀석들은 이곳 남대천에서 약 2개월간 머물며 하천의 냄새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3, 4년 후 다시 이곳을 찾을 것이다. 최근에는 과학적 데이터를 얻기 위해 방류 전 표지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확한 연어의 회기율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0.5mm 굵기의 가는 철사 조각을 연어의 몸에 심고 방류한다. 그리고 다시 연어가 돌아오면 하구에서 연어를 포획하여 금속 탐지기로 회기 여부를 확인한다. 2011년도에 울산 태화강에
표지 연어를 10,000마리를 방류를 했습니다. 그중에 5마리가 2013년도에 울산 태화강에 돌아온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학적 방류는 지금까지 태화강과 양양 남대천, 그리고 울진 왕피천 3군데에서만 이루어졌다. 지난 3월 화계천에서 열린 하동군의 섬진강 방류 행사. 이날 방류된 연어 치어는 나고 자란 곳이 제각각이다. 알이 채집되어 수정된 곳은 강원도 양양, 부하에서 자란 곳은 경남 밀양, 그리고 지금 방류된 곳은 섬진강이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지난 15년간 섬진강에 498만 마리의 연어 치어를 방류했다. 약 2,000마리가 섬진강 하구로 회귀했지만 아직까지 이곳 화계천에서 연어를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섬진강은 주변에 큰 오염원이 없고 여울이 잘 발달되어 있어 용존 산소가 풍부하다. 또한 자연 정화 능력이 뛰어난 모래톱도 곳곳에 잘 조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대형강 중에서 유일하게 하구에 댐이나 뚝이 없는 자연의 강, 섬진강. 화계천에서 바다까지 거리가 멀고 연어 치어들이 서식하기 좋은 자갈 여울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연어의 회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른 새벽부터 양양 연어 사업소 안이 분주하다. 방류가 이루어질 시기이지만 치어를 하천으로 내보내지 않고 유인해 잡아들이고 있다. 그리고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대형 수송차에 잡은 치어들을 차례로 옮겨 싣는다. 작년 가을 이곳에서 태어나 자란 치어들.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 약 5시간을 달려 녀석들이 도착한 곳은 부산 낙동강 하구. 안 됐나? 부산시에서 주최한 낙동강 방류 행사를 위해 먼 길을 달려온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낙동강 하구 주변의 어업인들이 다수 참석했다. 하지만 이곳의 연어 방류가 주민들은 의아하기만 하다. 필요한 걸 방류를 해야지. 아니 우리는 우리 어촌계가 요니까 우리 필요한 걸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 말 맞아요 그래. 예, 그 이거는 우리 이거는 안 잡혀.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방류 주십시오. 시작! 이곳 낙동강의 연어 치어 방류는 지난 2008년 3월 첫 방류 이후 올해로 7번째다. 하지만 그동안 이곳 낙동강으로 돌아온 연어는 아직 없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동해, 남해, 서해, 제주 해역을 다른 해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역을 통해서 하천을 올라가는 것인데요. 그 하천에서 다른 성격의 바다로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강바닥에 토사가 쌓여있는 낙동강 하구는 어린 연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 설령 자라서 바다로 나간다 할지라도 양양 남대천에서 태어나고 자란 녀석들이 과연 이곳의 냄새를 맡고 돌아올 수 있을까?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인공수정으로 키운 연어 치어는 양양 연어 사업소의 4군데에서 총 1,925만 마리다.
인공으로 키워진 약 2천만 마리의 연어 치어는 올 봄 동해안과 남해안에 약 20개 하천에 방류되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지 않은 하천에 방류된 연어 치어들. 이들이 과연 어느 강의 냄새를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돌아온다 해도 우리 하천이 이들을 제대로 받아줄 수 있을까? 하천에 방류되는 어린 연어는 하천에서 충분한 시간과 시간을 가지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지자체가 갖고 있는 하천은 어린 연어가 장시간 머무르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못 됩니다. 경쟁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류 사업을 했는데 그것은 그 생태계의 특성을 모르고 그냥 민물고기를 길러서 방출하는 그런 것이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빙어가 변종이 된 것처럼 따라서 이런 그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소모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가지고 자연형 어도를 개발하는 것이 이 시대의 화천을 복원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태평양에서 약 18,000km를 헤엄쳐 고향으로 돌아온 연어들. 목적은 단 하나, 산란을 위해서다. 하지만 우리의 하천은 이들을 받아주지 못한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설치된 각종 구조물들은 이들의 길을 막고 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연어들. 연어는 강을 오르고 싶다.